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임동석입니다. 2013년 1월 8일 화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는 지상파 DMB 채널 U1과 KT 온라인 IPTV, LG U 플러스 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준비한 일부 주요 코너들부터 여러분께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제매 강정원 부장과 함께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은 과연 어떤 것들인지 시초가 공략주로 알아보겠고요. 네, 투자 전략팀장에게 듣는다라는 코너를 오늘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1월에 시장의 방향성과 이슈를 꼼꼼하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최재식 투자 전략팀장과 함께 분석합니다. 애널리스트 출발 전략에서는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애널리스트와 이번 주 국내 이벤트인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는데 잠시 뒤 자세한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네, 먼저 강정원의 시초가 공략주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제매 강정원 부장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추천하신 종목은 한미반도체였습니다. 보합권에 마감했는데 자, 어제 설정하신 목표가 8,000원까지 보유하는 전략이 좋을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8,000원까지 기본적으로 보유하자는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또 외국인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조금씩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 매매시 한 11,000원대까지는 볼 수 있는 종목이고, 한미반도체가 플래시 본더, 패키징 관련 후공정 업체 중에서 이 플래시 본더라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 최근에 뭐 이런 장비의 어떤 그 내재화율이 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패키징 업체들의 인증 정책가 좀 완료되면서 내년부터 특히 올해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일단 뭐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도와 더불어 조정세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력에 빠진다면 저가 매수가 유효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제시한 순들가 7,000원 준시해 주시고 8,000원까지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보유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 오늘 종목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한글과 컴퓨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글컴퓨터는 국내 최초로 한국어용 워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업체고요. 1990년도에 설립됐습니다. 현재도 오피스용 소프트웨어가 전체 매출의 96%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 스마트폰 활성화 이후에 모바일용 오피스 시장에 진출하면서 현재 매출의 21% 정도는 모바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브랜드는 PC용 한컴 오피스와 모바일용인 시크프리 오피스가 있고, 이 최대 주주는 스포트 포럼 컨소시엄으로 전체 지분의 28%를 가지고 있고, 경영권은 스포트 포럼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네 가지를 둘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클라우딩 모멘텀을 둘 수 있습니다. 올해 초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큰 화두로 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필두로 해서 이 하드웨어와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이 좀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IT 트렌드로 이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공통적으로 꼽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빅데이터의 활용은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으로 이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는 큰 트렌드를 차지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IT 진화가 이 PC에서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고, IT 기업들이 이런 포지션 변화와 함께 이런 주가 상승도 크게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에서 클라우드로의 변동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이 업종 대표주가 한국컴퓨터고, 이 PC에서 모바일에서 클라우드로 진화하는 이런 IT 환경 대변화의 수혜가 되는 종목이 한국컴퓨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최대 실적 지속과 저평가 멘트를 줄 수 있는데요. 지난 2012년에 이어서 2011년 계속적으로 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실적 증가폭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한컴 오피스의 실적 증대 역시 이제 동사 매출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한컴 오피스인데 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싱가포르 모바일의 경우에도 이 성장률은 좀 감소하겠습니다만 이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 태블릿 PC 활성화로 인해서 이 한국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강점의 편집기가 보호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싱크프리 클라우드 실적도 예상보다 높게 반영될 여지가 높은 상황이고, 이렇게 이제 높은 실적 신뢰도가 아주 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12년 매출액은 657억, 영업이익은 242억을 기록하면서 역시 2011년 대비해서 각각 15%와 22%의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고, 역시 올해에도
매출액 804억, 영업이익은 320억을 전망하면서 각각 30% 정도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손익 역시도 5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그 현 주가가 PER 17배 수준입니다. 이 해외 클라우드 관련된 업체들 적용 밸류에이션이 PER 30배 이상인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PER 50배 이상도 적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 감안했을 때 현 주가 물론 고점인 수준입니다만 아직도 접근가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정부가 소프트웨어, 이제 컨텐츠 산업 육성 강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컴퓨터의 주가 상승이 우호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대주주 지분 안정화 더불어서 오버행 이슈 해소를 될 수 있는데요. 지난해 말 소프트 포럼의 그 하나컴퓨터 인수 당시에 이 재무적 투자가인 QK프텔의 지분 8%가 이 소프트 포럼으로 이전되면서 이 대주주 지분 안정화와 전체적인 오버행이 해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이런 부분들 역시도 주가에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기관 12월 26일부터 93만 주의 누적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추신권이 50% 이상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도 수급적으로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글과 컴퓨터 말씀하셨습니다. 가격대에 대해서 끝으로 짚어주십시오. 네, 역시 오늘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9,700원 하회 시에 손절을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글과 컴퓨터 목표가 23,000원, 손절가 19,700원으로 강정원 부장의 추천주로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일부 함께하실 두 분입니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동시효과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 봅니다. 네, 거래소부터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지수 자체가 한 6포인트, 거의 7포인트 가까이 지금 빠지는 상황인데, 지금 0.33% 정도 지금 하락폭을 지금 키워지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좀 살펴보자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좀 보합권에 머물러주고 있는 152만원 선에 지금 안착되어 있는 상태이고, 어제 이제 막판에 좀 밑골이 달려주면서 좀 끌어올려줬는데, 오늘도 좀 어느 정도 상승폭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양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기대해볼 만하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20만 8,500원 선,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역시나 20만원 초반이 딱 되자마자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와 줍니다. 차트 반등을 이끌어주고 있다는 거, 조금은 긍정적입니다. 좀 그렇지만 불안한 점은 실적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파악이 되고 있고요. 자, 포스코가 골드크로스 부분을 뚫고 올라가 주느냐, 자, 200에서 뚫고 올라가 주느냐가 지금 관건인 상황인데, 그래도 역시나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끌어주면서 동시효과 상황 플러스 0.68% 상황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기아차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단기적으로 상승을 좀 이끌어줬는데,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는 아직은 아직 상승폭을 이끌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동시효과 상황이 현대모비스 마이너스 0.76%, 기아차 마이너스 1% 정도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LG화학, 지금 실적 어닝 시즌 맞이해서 LG화학 같은 경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실적 철퇴 맞을 수 있다. 자, 이틀 연속 큰 폭의 하락폭 보여줍니다. 이 종목 제가 32만원 정도, 33만원, 32만원 깨지면 던지라 좀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 종목 32만원 아래까지 내려와 버린다면은, 그때는 조금은 절반 정도 정리하시는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은행주 중에 신한지주 마이너스 0.74% 상황 보여줍니다. 자, 대전적인 문제 해결된 이후, 어느 정도 이제 스몰 딜로 해결된 이후에 많이 주목받고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증권주와 더불어서 은행주가 지금 계속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불안한 점은 역시나 다시 한번 또 제2의 지정적인 문제가 나올 가망성, 그리고 남유럽 사태에 대한 부분이 2월달에 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갈 수가 있겠지만, 그 이후 2월달부터는 조금 조심스러운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 좀 말씀드릴게요. 플러스 0.58% 동시효과 상황 보여줍니다. 차트상으로도 한번 빠르게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 가실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동시효과 상황 코스닥 쪽입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소폭 하락 출발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코스닥 같은 경우에 0.77% 정도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508포인트에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전일 수준과 조금 비슷한 수준에서 현재 출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08.27포인트에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코스닥 시장이 좀 강하게 현재 반등을 주고 있는데, 과연 510포인트, 그리고 520포인트 차례대로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은 테마주 강세에 의한 코스닥 시장의 어떤 상승이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어떤 강세리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상승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실적 시즌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 실적과 관련해서 코스닥 시장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을지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간단하게 좀 살펴보게 된다면 전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 상승 마감했었지만은 지금 현재로는 좀 전체적으로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0.96%, 다음이 마이너스 2%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마이너스 0.88%, CJENM이 마이너스 0.49%, CN이 마이너스 1.3%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1월 8일 화요일장이 막 열렸습니다. 우리 시장이 양시장이 모두 소폭이나마 좀 하락세로 출발을 했네요. 2004포인트, 2000선은 지킨 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6.3포인트가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31포인트 약보합세로 출발했습니다. 508포인트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관련해서 좀 발표도 나오고 그랬는데 5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냈다고 하고 연매출 200조 원 시대를 열었다라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장은 좀 소폭 하락으로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라는 점에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면 우리 증시가 좀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버리지 않고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출발 상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부터 보겠습니다. 네, 특별한 이제 이슈 자체가 없는 가운데서 이제 새롭게 이제 어닝 시즌 맞이해서 연말 실적 랠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이미 시작을 한 모양새인데 주가 자체의 흐름은 크게 일단 재미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정도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래도 차트상으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삼성전자 역시나 좀 실적엔 털어야 된다는 건지 일단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이틀 연속 지금 매도가 나가고 있는 상황.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매도가 나올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지만 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부분. 하지만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라는 거 참고하시고 삼성전자를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다음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강보합권입니다. 플러스 0.24% 정도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자, 20만원 초반 20만원이 깨질 시에는 강력하게 매수가 필요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현대차 역시나 반등을 지금 3일째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자, 수급 상황을 봐서도 그래도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일단 오늘부터는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옵니다. 아침까지는. 그런데 장 막판까지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와 준다면은 현대차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기아차나 현대모비스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데 역시나 오늘 기아차나 현대모비스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와 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현대모비스 기아차 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좀 판단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근데 중요한 점은 자, 뱅가드 물량 자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곧. 그런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위 종목군을 중심으로 한 매수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구조 물량에 해당하는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신다면은 조금 조심스럽게 구조적 관점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포스코 0.27% 정도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굉장히 지금 안정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정고점 부분이 얼마죠? 37만 4,500원 부분인데요. 그래서 37만원 선에 계속 꾸준하게 며칠째 안착을 해주는 흐름. 자, 이 흐름을 이어간다면 좋을 것 같은데, 깨지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서도 역시나 걸리는 점은 실적입니다. 자, 4분기 실적 그렇게 좋지가 않고 1분기도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비중 축소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고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매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화학주로 가볼게요. LG화학주입니다. LG화학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약보합권입니다. 0.15% 정도 빠져주고 있는 흐름. 자, 32만 5천원 흐름 보여집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32만원 깰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실적 때문이죠. 자, 32만원 깨지면은 그때는 위중 축소 하시는 전략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고 실적이 안 좋은 거 다들 아시니까 좀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좀 말씀드릴게요. 자, SK 하이닉스 오늘 좀 반등 줍니다. 지금 3일째 떨어졌었는데 3일째 큰 이제 음봉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반등 주면서 다시 한번 0.7% 정도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6,000원대 안착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27,000원을 향해서 이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첫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좀 안 좋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물량 자체가 100만 주 가량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 물량 소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좀 외국인들과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준다면은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하신다면 좀 괜찮은 장세가 다시 한번 차트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코스닥 출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 동시효과에서는 좀 소폭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됐었지만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0.1% 정도 뭐 전일 종가 수준이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509.22포인트의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그 소폭 어떤 그 전일 보합권 정도에서 출발하고 난 뒤에 소폭이나마 지금 상승폭을 좀 확대시키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만큼 어떤 상승폭을 확대시킬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테마 쪽도 한번 봐야 되겠지만은 최근에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테마 쪽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수급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전일 같은 경우에 기관이 한 187억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서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외국인 쪽보다는 코스닥 기관 쪽 수급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속도 기관의 어떤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될지 여부가 아무래도 추가 상승의 관건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 수급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출발하고 난 뒤 5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큰 수급의 흐름은 없습니다. 뭐 개인이 한 4억 정도 그리고 외국인이 한 9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수급 구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지 이거 한번 좀 체크를 하시면서 오늘 시장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시효과 상황 속에서 전일과 조금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조금 힘이 어제보다는 약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락 출발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GS 홈쇼핑이 마이너스 1.38% 그리고 SK 브로드밴드가 마이너스 0.2% 정도 현재 보합권 출발을 약보합권 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보합권 출발하고 난 이후에 어떤 상승 전환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현재 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가 마이너스 0.4% 그리고 다음이 마이너스 0.96%, 파라다이스가 마이너스 1.18%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적에 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예상치에 조금 그 전분기에 대비해서 실적이 많이 예상치가 낮아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악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시장 예상치는 한 13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신영증권과 그리고 신한투자에서 나오는 어떤 예상치를 보게 된다면 60억 정도의 어떤 영업이익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파라다이스의 추가적인 어떤 약세는 불가피하지 않겠나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CJ는 어저께 10% 정도 급등을 했는데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65%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SFA가 마이너스 0.82%, 태용이 마이너스 0.45%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CJ 쇼핑 같은 경우는 0.18%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CJ는 0.39%, 동서가 1.37%, 젠맥스가 0.29%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이즈 게임즈가 0.4%, 태광이 0.2%, 성강밴드가 1.61%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차바이온이 아침 쪽에 상당히 좀 세네요. 6.5% 정도 현재 갭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내 외환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의 흐름과 전망 짚어주십시오.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신전이 상승한 1063원 80전에 개장했고요. 이 시각 현재는 개장가보다 1원이 하락한 1062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외환시장에서 위험통화들의 강세 요인과 약세 요인이 서로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 때문에 달러원의 방향성이 둔화된 모습이 지난밤 뉴욕 여교 시장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험통화들을 강세로 이끄는 요인은 이번 주 유럽 중앙은행의 정례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과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이 큰 변화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되겠고요. 지난밤 유로화와 호주 달러 등의 위험통화들은 달러와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위험통화들의 강세를 제한하고 있는 요소는 엔화의 반등이 되겠습니다. 달러엔이 지난 4일에는 2010년 7월 이후 최고치인 88.40엔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시장 참여자들의 차익 실현으로 87엔 중반대까지 하락했고요. 이 때문에 엔화와 크로스 거래 관계에 있는 위험 통화들이 약세 압력을 받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N1의 경우 어제 서울 외환시장 개장 시점에 100엔당 1202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만 지난 밤에는 100엔당 1215원대까지 반등했고요.
뉴욕 여교의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이 유로화와 호주 달러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약보합권에 머무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엔화의 경우는 이처럼 차익 실현성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는 21일과 22일 열릴 예정으로 있는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약세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N1 역시 하락하면서 달러 원액의 하락 재료로 다시 부각될 가능성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N1의 하락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당국의 개입을 가속화시키는 신호로도 작용한다는 점에서 달러원이 쉽게 하락세를 이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당국은 달러원이 1060원 40전까지 하락했던 시점에 강력한 실개입을 단행하면서 1065원까지 환율을 끌어올렸는데요. 당국이 이처럼 환율을 끌어올리는 개입을 단행하는 것은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만 당시에 해외 위험 통화들이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원화와 해외 위험 통화들 사이의 괴리가 벌어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당국의 강한 의지가 표명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체감하는 당국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되면서 달러 매도를 자제할 것으로 보이고요. 달러원은 당분간 1060원대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1060원 초중반대 흐름 이어지겠습니다. 네, 자 1060원대 중반의 흐름을 예상을 했습니다. 정경팔 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알파라이징 스타 김도영 대표와 함께 오늘장 특급 작전 고수들의 시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은 어제 이벤트성 부분 때문에 좀 조용히 넘어갈 수 있던 시장 자체가 만기에 대한 폭풍, 후폭풍들이 조금은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의 이탈 부분이 없긴 하지만 아직 금융창구 쪽에서의 증권 쪽 창구 쪽에서의 매수가 좀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선물 시장에서도 아직까지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요, 혹시라도 소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소나기는 좀 피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부분에서 오히려 좀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대안주 쪽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아오고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좀 숨고르기 양상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개별주 쪽으로 좀 살펴보고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5장 공략주는 어디를 선정하셨습니까? 네, 일단 5장 공략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 이후에 숨고르기 하고 있는 부분에서 뭔가 또다시 시장의 대안주를 한번 대응해 보겠습니다. 만기까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약주 하나 정도를 좀 언급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삼진제약입니다. 자, 대한민국 두통치통 생리통하면 개보린 하죠. 그 바로 개보린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삼진제약입니다. 삼진제약 동사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과시권 영역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도 발생이 되면서 직전 고점을 뚫어내고 나서 다시 재차 눌림목 형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 속에서 수급적인 창구로 우리가 한번 본다라고 한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기관계의 매수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수급이 안정적으로 슈팅은 나오지 않더라도 매집 창구 쪽으로 한번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기준 속에서 이제 막 올라타고 있는 기준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자 11,000원에서부터 대안주 부분이다 보니까요, 조금 공격적으로 위로 붙여잡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1,000원에서부터 1,800원 밴드 속에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겠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목표가를 설정하면 11,500원 또는 중기적인 방법에서 스윙 측면으로 몇 박 며칠을 좀 끌고 가겠다라고 하신다라면 11,900원대 돌파 한창 나오는지를 보시면서 이익 실현 구간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단 손절 라인 자체적으로 좀 짧게 잡자라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결국 1,4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한다면 삼진제약 역시 시장의 대안주 쪽으로 해서 따라 붙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시장이 만약 선물 부분에 대해서 충격이 나타나고 하더라도 대바닥권에서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LTS를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레이저 증착 장비 쪽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 대해서 이제 작업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대주주 부분과 함께 대기업 쪽에 대주주가 아니겠죠. 대기업 쪽에 안정적인 매출 드라이브를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이겠고요.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가 급등 이후에 대바닥권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양봉을 좀 강하게 뽑아냈던 시점이기 때문에
때문에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조건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직전 어제의 고점 부근인 7,900원대 부근에서 강하게 이렇게 안착을 하면서 매수가 같이 동반해서 따라온다라면 이 부분의 공격 매수 타이밍을 오후장이라도 따라잡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따라잡아서 목표가를 설정을 해본다라면 자 8,700원에서부터 9,000원 밴드 속의 목표가를 설정해 보고요. 만약 그게 아니다, 내가 좀 모아가 보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요 양봉을 따라붙기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는 부분에서 눌림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 즉 7,600원에서부터 7,700원 밴드 속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고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기대감 속에 실적의 가시 영향권이 아직까지 확인 과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7,400원 정도를 설정하면서 추기적 부분에 대해서 추격을 따라잡으려면 7,900원대, 눌림 부분은 7,600원, 7,700원 밴드 잡고 손절 라인 7,400원 잡으신다라면 대바닥 구간에서 돌아가고 있는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턴어라운드 시점까지 본다라면 중기적 관점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알파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와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최근 미국의 양적 완화에 대한 조기 종료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한국과 미국의 어닝 시즌도 시작됐습니다. 다행스럽게 삼성전자는 역시 또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는 호조세를 보이는데 다른 기업들도 좀 분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만큼이나 이제 시장 방향성이 궁금해지는 현 시점에서 특별히 투자 전략팀장들에게 시장 전망을 묻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최재식 투자 전략팀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 핫한 이슈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의 FRB의 강경파들 가운데서 미국 실업률이 7% 이하로 호전될 경우에 양적 완화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를 좀 분석해 주셔야겠는데요. 미국 실업률 자체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리고 이에 따른 양적 완화의 조기 종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들려주십시오. 네. 일단 미국의 실업률 7% 이하에서는 뭐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부분은 뭐 상징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정상화되는 뭐 기준점 본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되는 시점이 된다라면 뭐 조기 종료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실업률 7% 이하로 올해 가능한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미국 경제 성장 자체가 정부 재정 지출 감축이라든지 급여세 인상 여러 가지 요인을 위해서 최대 2% 성장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뭐 7% 이하까지 고려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실업률 가지고 조기 종료가 될 가능성보다는 좀 다른 요인에서 찾아봤습니다. 뭐 양적 완화의 조기 종료되는 부분은 뭐 실업률 고용 말고도 물가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물가는 올해 하반기 정도에서는 기저 효과로 좀 상승할 여지가 높고요. 또 더욱이나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이 더욱 가시화되는 국면이 올 하반기가 될 텐데요. 그래서 아마 2.5%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넘어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뭐 그동안의 QE1이든 QE2 국면에서는 국채 직매입했을 때 보통 6개월 정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QE를 이제 국채 직매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6개월 정도 시행을 한다라면 저 같은 경우는 한 6월 정도면 뭐 시행이 끝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조기 종료 고려한다면 물가랑 그동안에 6개월 정도 시행한 걸 고려한다면 한 올해 6월 까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했습니다. 5분기 연속이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요. 이제 연매출이 200조 원대 시대를 열었는데 201조 원 정도 나왔습니다. 대단하다 싶고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 미국도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는데요. 특히나 오늘은 이제 CES 또한 개막을 했습니다. 이제 많은 리포트들을 살펴보니까요. 대체적으로 많은 증권사가 이와 관련해서 IT 업종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데 이번 실적 시즌에 따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으로 보시는지, 또 대신증권은 실적 시즌의 수혜 업종으로 IT 업종을 최선호 업종으로 내놓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스타트를 아주 좋게 끊어갔는데요.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분기 이제
초에 실적을 예비치를 발표하면서 전반적인 어느 시즌 분위기를 좋게 시작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개별 기업의 실적이 얼마나 따라가느냐가 이제 결론적으로 좌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이 좋다고 해서 뭐 실적이 나쁜 소재 산업재 금융 섹터 기업의 그 악재를 누르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컨센서스 부합한 8조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4Q에. 그래서 삼성전자의 스마트 기기 관련해서 부품을 납품한 업체, 중개영주 이런 업체들이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IT주 실적은 상대적으로 스마트 기기 관련해서 좀 한정 지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분기 실적까지는 아무래도 IT는 최소한 업종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소재 산업재 섹터는 이제 상반기에 저점 매수해서 하반기에 글로벌 경기 회복이 더욱 가셔야되는 국면에서 좀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미국의 경우에 애플의 실적 발표가 23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또 대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관심이 큰데요. 자, 이 국내 증시 애플 효과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서 이에 따른 현 시점에 IT 매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다시 한번 또 여쭙고 싶네요. 네, 애플의 이제 9월 결산 법인이라서 이제 1분기 실적이 23일 날 발표가 되는데, 일단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흐름을 본다면 애플의 공정 차질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내에도 애플 아이폰이 뒤늦게 런칭이 됐었고요. 그래서 애플의 실적 모멘텀은 과거 어느 분기 어느 시즌보다는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이제 주가는 많이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 모멘텀 자체는 크지는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애플 효과를 기대한 애플 관련주 부품 업체보다는 삼성전자 관련 스마트 기기 수혜주를 주목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중소형 부품 회사는 이제 4분기 실적 호조와 함께 애플 갤럭시죠. 삼성전자 갤럭시 4의 4월달 출시 가능성 고려한다면 1분기 실적 개선이 되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주보다는 삼성전자 관련주를 주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최근 시장의 주요 이슈는 역시 환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엔화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원화는 강세를 보이고 특히나 이제 자동차 업종이 이에 따른 타격을 고스란히 받는 모습인데 좀 이것이 반영돼서인지 이 삼성그룹과 또 현대기아차 그룹 간의 주식 시가총액의 차이가 사상 최대치로 또 벌어졌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앞으로의 환율 동향 전망과 더불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전략을 함께 세워주십시오. 네, 일단 단기적으로 원화 강세가 엔화보다 상당히 이제 진행되면서 원엔 환율은 크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이제 당분간 좀 진정될 여지도 있다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의 남아있는 정부 채무한도 상향 조정이라든지 2개월 연기시킨 정부 예산 자동 지출 삭감 부분을 2월까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남아있는 정책 불확실성, 그다음에 미국의 어닝 시즌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원화 강세 일변도로 갔던 부분에서 이 부분이 약간 이제 주춤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기술적으로는 단기 기술적 상승 여부에서 원엔 환율 하락은 당분간 좀 주춤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원엔 환율 하락 자체는 기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글로벌 경기 유동성은 더 많이 풀어난 상태에서 중국의 경착륙 우려는 많이 해소되면서 회복이 되는 단계에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가 잠깐 약간 기술적으로 턴하는 국면에 이라서 원엔 환율 하락은 기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에서는 당장은 1분기 국면에서는 원엔 환율 하락에서 좀 버틸 수 있는 경쟁력, 예를 들어서 제품 경쟁력이 있는 회사면 될 텐데요. 그런 회사들이 아마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또 경제가 완연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엔 환율 하락이 급락하고 전개되는 거기 때문에 소재 산업재 섹터를 가지고 상반기 내에서 크게 주도주 형성보다는 하반기 쪽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 주 국내 이벤트로 목요일 날에 옵션 만기일, 금요일에는 금통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시장 베이시스에 대한 점검과 함께 첫 만기일도 전망해 주시고요. 자,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네요. 네. 일단 옵션 만기일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차익 프로그램 순매수 비중이 아주 외국인들하고 금융투자가 높아서 이들 투자 주체들의 동향이 이제 힘 관건인데요. 외국인들은 현재 4,500억 원 가량의 이제 합성 선물 순매수라 해서 과거와 달리 프로그램 매도의 충격의 주체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1,700억 원 가량 합성 선물 순매도를 누적을 하고 있어서 기존 매수 차익과 연계된 물량이라면 만기 종가의 프로그램 매도의 연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 이틀간 보시다면 합성 선물 순매도는 누적되지 않아서 프로그램 매도의 폭발 가능성은 크게 낮춰졌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영향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통위가 이제 목요일 날 있을 텐데 가계부채라든지 원화의 강세 속도 이런 부분에서 금리 인하의 얘기도 많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할 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자체가 이제 원화 강세 속도를 제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조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향후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한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제한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보고 채권의 채권 재산을 비중 확대하는 부분은 고려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끝으로 현재 시장 방향성을 고려해서 1월의 시장 방향성을 구체적인 좀 밴드대를 잡아서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업종별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십시오. 네, 일단 밴드는 2230에서 1900선 전후가 되겠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저는 속도 조절 측면에서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12월 달에 글로벌이 증시가 크게 이제 급등을 한 상태에서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닝 시즌과 남아있는 미국 정치 불확실성 해결해야 될 부분, 그리고 12월에 많이 올라간 부분, 그래서 1월 달을 좀 아주 강하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마도 나쁘게 볼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계속 푸는 정책은 더 확고해지는 것 같고, 또 중기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가 점차 나오고 있다는 점 때문에 속도 조절을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전략이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12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중소형주가 움직였는데, 그래도 12월 내내 소외됐던 부분들은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주가 소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전략, 큰 스마트 기기라든지 중국 관련, 내수 소비 테마주, 엔터주 이런 애들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재 산업재 부분은 아무래도 1월 중순 이후에 나오는 실적 시즌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발표가 돼야지 그때가 좀 단기적인 바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가 매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최재식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간상 좀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윤 대표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 업종을 살펴드립니다. 네, IT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장중에 150만 원이 살짝 깨졌다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가 줬는데요. 실적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성을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많이 좀 팝니다. 그래도 기간의 매수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확인이 지금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좀 굉장히 중요한 그 기로에 있지 않을까. 그래도 역시나 저평가 구간은 다시 한번 진입을 해주고 있다는 것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줍니다. 그래도 오늘 IT 중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54% 정도 상승해줍니다. 자, 영업이익 부분이 있어서 예상보다는 그렇게 좋진 않지만서도 그래도 흑자 전환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 다시 한번 차트상으로도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거 확인이 되면서 다시 한번 서서히 올라가 주고 있는 흐름. 기관들이 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LG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LG에서 대표 주자 LG 디스플레이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LG 디스플레이 주가는 애플의 실적과 더불어서 같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가 완전히 지금 깨진 상태인데, 한 번 더 잡아드리자면은, 29,000원까지 내려와 버리면 그때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정말 오지 않기를 좀 바랄 뿐이고, 일단 LG 관련주들은 LG전자를 제외하고서는 약간 좀 투자하시기에는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동차로 가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현대차 다시 한번 21만원 부근까지 지금 상승을 해주려는 그 흐름입니다. 자, 0.48%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21만원이 됐는데요. 주가 흐름 굉장히 지금 다시 한번 상승해주고 있는 그 양호한 흐름이기 때문에 가격적 메리트가 발생했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노려볼 만한 자리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수급적으로 잠깐 살펴보자면은 지금 뭐 크게 리스크 없이 그래도 오늘 외국인들 매수가 확인되고 있고, 기간 역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서도 이틀 연속 기간이 매수가 들어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도 현대차랑 같이 이제 보이고 있다는 거죠. 현대모비스는 완전히 지금 딱 3번 저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바닥 찍고서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그 첫 흐름이라고 좀 기술적으로는 보이긴 하지만서도 오늘 내일까지 해가지고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조선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선 쪽에서는 오늘 STX 조선해양이 그나마 양호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자, 1.13%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 자체가 7,000원 안착한 이후에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좀 어느 정도 빠지면 안 되는 그 차트 흐름이었는데, 일단 오늘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가격 메리트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선주 업황이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약간의 그 서서히 하락폭이 그 이유로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단기적으로 한 달 동안 지금 박스권 내를 보여주고 있는 뭐 삼성중공업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고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실적 보고서 좀 대응하시라고 한 번 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유화학 보겠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 GS, SOL, 자, 정유주들이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대부분의 이제 정유주 관련해서는 주가 흐름 자체를 살펴보자면은, 자, 수급 상황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GS 같은 경우는 양호한 흐름인데, 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와주는 그 경향이 있었고, SOL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기관들이 3일 연속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역시나 3일 연속 강하게 빠져주고 있는 흐름.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염두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서도, 그래도 일단은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 영향에 따라서 더 이상의 낙폭이 아닌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반등이 나오는 첫째, 둘째 날에는 조금 매수하신다면은 재밌는 수익이 좀 날 수도 있는, 단기적인 수익이 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라고 정리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학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화학주가 또 오늘 그렇게 재밌는 모습은 아니네요. 자, LG화학 같은 경우도 역시나 주가 차트 제가 32만원 깨지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가격을 지키고 있는 지금 흐름이고요. OCI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그 태양광에 대한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상승해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 크게 한번 올랐다가 지금 박스권에 18만원 부근에 지금 4일째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솔직히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수급상으로 크게 나와줘야 되는데, 기관들 조금씩 나와주는 모습, 외국인이 좀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서도 좀 더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반적인 수급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어닝 시즌에 대한 실적이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짝 단기적인 낙폭한 이후에 또 1분기, 2분기는 돼봐야 또 아는 거기 때문에 일단 폴리실리콘 가격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나올 그 폴리실리콘 가격의 회복 여부가 얼마나 확실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시고서 화학주 중에서 특히 OCI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철강기계 금융건설입니다. 네, 지금 현재 하락 업종들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현재 약보합권 정도의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살펴볼 철강, 기계, 금융, 건설 업종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0.6% 전후에 어떤 약보합권에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자, 철강 업종 현재 0.6% 정도 현재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좀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한 가파르게 올라왔었습니다. 시장이 올라오게 되면서 같이 좀 올랐었는데, 시장이 최근에 좀 주춤 2,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 좀 주춤하게 되면서
되면서 동반적으로 좀 힘이 좀 부실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같은 경우 마이너스 0.27% 정도 현재 약보합권이고요. 그리고 현대제철 마이너스 0.9% 정도 현재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대장주 그리고 이등주 현재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가적인 2등, 3등주, 4등주도 마찬가지로 힘은 그렇게 약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동국제약이 1.4%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요. 한국철강이 마이너스 1.7%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토부 장관이 그 중국 쪽의 어떤 그 도시화 사업에 대한 어떤 그 MOU를 맺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도시화 사업에 대해서도 주택 건설에 들어간 어떤 철근 수요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연관성을 가져갈지 여부가 아무래도 철강 금속 업종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성을 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자, 기계업종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계업종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떤 중국 굴삭기 수요, 주택 건설에 대한 굴삭기 수요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과 연결시켜 본다면 두산중공 그리고 두산인프라코가 아무래도 탑픽으로 좀 제시가 될 것 같은데, 이 두 종목이 얼마만큼 힘이 이후부터 조금 힘을 좀 맞춰줄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두산중공업이 1.32%, 그리고 두산인프라코가 0.29%, 그리고 현대레베트가 마이너스 2.5%, 그리고 성진지오텍이 0.8%, S&T 중공업이 마이너스 0.4% 정도 현재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건설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건설업종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마이너스 0.4% 정도 현재 전체적으로 약보합권에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대표적인 현대건설, 삼성물산을 보더라도 최근 시장과 좀 같이 동반적으로 올라왔었죠. 하지만 철강업종 그리고 기계업종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이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도 힘이 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 철강, 기계, 건설, 은행, 은행까지 다 보기 좀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이 네 업종의 공통점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의 어떤 반등과 같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어떤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이 반등을 주게 되면서 시가총액 상위종들이 올랐던 부분들의 어떤 연속선상, 그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선윤 대표의 통신유통 음식료 정리입니다. 네, 통신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업종이 세 종목 모두 다 지금 약보합권에 지금 머물러주고 있는 흐름인데, 일단 큰 폭의 상승을 없는 상태에서 일단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경우는 배당락 이후에 서서히 그래도 그 회복하는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좀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 SK텔레콤 역시나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업 정지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조금 매출에 대한 부분이 확대가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 점에 대해서는 큰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유통업종으로 좀 가볼게요. 유통업종 대부분이 오늘 또 굉장히 또 재미없는 좀 흐름을 보여줍니다. 자,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40%, 현대백화점 마이너스 0.9%, 신세계 마이너스 0.4%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 세 업종 역시 백화점주 관련해서 큰 폭의 좀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1분기 역시 백화점주 관련해서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보시고 좀 하지 않을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홈쇼핑 관련주들도 최근 CJ 홈쇼핑이나 CJ 옷쇼핑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흐름에서 일단 단기적인 지금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큰 폭으로 보시면은, 크게 보신다면은 조금 장기적인 상승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판단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음식료 쪽으로 가볼게요. 자, 음식료 쪽 보시면은, 자, 오리온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오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110만원 안착한 이후에, 자,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 단계입니다. 자, 현재 이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역시나 지금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단계인데, 역시나 단기적인 이제 낙폭, 지금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를 보자면은, 지금 역시나 경기가 지금 다시 한번 주가 자체 흐름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어떤 이제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는 오히려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내수주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지금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들 전반에 걸쳐서 대부분 이제 강보합권에 지금 머물러주고 있는 흐름인데요. 최근에 이제 농심이나 빙그레 같은 흐름의 차트를 보시면은 그 해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빙그레 같은 경우가 주가 바닥권은 12월 중순쯤에 바닥권을 찍고서 다시 한번 좀 상승해주고 있는 흐름 자체가 확실하게 일단은 내수주 중심으로 한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한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대상 역시도 최근에 좀 많이 좀 이슈가 되면서 그 역시 꾸준하게 조금 수급적으로도 꾸준하게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와 주면서 음식료 업종들이 다시 한번 1월 달에 큰 대안이 되는 주식시장의 다른 경기 민감주 대비한 대안이 되고 있는 그런 좀 업종이라고 좀 판단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전기가스 업종으로 좀 가볼게요. 자, 역시나 방어주죠. 많이 올라줍니다. 한국전력 1% 이상 상승해주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 1% 이상. 자, 지역난방과 삼천리 다 이제 대부분 업종들이 다 상승을 해주고 있는 흐름인데, 자, 한국전력이 지금 전고점 부분도 완벽하게 29,500원을 뚫고서 올라간 이후에 3만원이죠. 3만원 뚫고 올라간 이후에 31,900원까지 올라가며 다시 단계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인데, 수급 상황을 살펴보자면은 괜찮습니다. 굉장히 지금 양호한 흐름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반 순매수가 굉장히 강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가 차트를 꾸준하게 좀 상승폭을 이끌어올 가망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단식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올겨울 같은 경우는 또 전력난 또 비상이 많이 열렸기 때문에 어제부터 해서 또 20도 아래에 대한 부분에서 또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점을 확인한다면은 역시나 그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좀 더 상승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 한국가스공사 역시 차트상으로는 지금 굉장히 반등을 주는 그 첫 번째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황 자체가 지금 다시 한번 통신료, 음식료, 전기가스를 살펴보자면은 경기 방어주적 성격들이 강한 종목들이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들을 좀 매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현금 비중을 확보하시고 이런 관련 업종들로 조금 전환을 하신다면은 좀 안정적으로 좀 방어적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침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테마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창투사 관련 테마주도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박근혜 그 당선인께서 그 청년 창업을 위해서 그 창업 기획사들을 설립기로 그 추진하겠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아침부터 창투사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가 지금 이제 6.13%, 그리고 재미니 투자가 5.88%,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현재 8.86% 정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Q캐피탈이 3.39%, 그리고 대성창투가 10.71%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SBI 글로벌이 현재 3.79% 정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들의 어떤 특징들을 한번 보게 된다면은 최근에 어떤 가격 조정이 상당히 크게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어떤 하방경성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강하게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세가 추가적 연속성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방경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어떻게 본다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적인 메리트로 인해서 어떤 기술적인 추가적인 반등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테마전한 부분들은 좀 명심을 하시면서 너무나 섣부른 접근은 자제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다음 한번 살펴볼 테마가 줄기세포 테마입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그 인간 배아줄기세포에 대해서 대학 연구 지속에 대한 허용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아침에 상당히 들썩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뭐 산성 LNS 같은 경우는 아침 쪽에서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들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산성 LNS가 상당히 지금 현재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RNL 바이오가 현재 12.17% 정도로 상당히 큰 폭의 현재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포스트가 현재 2.7%, 2.8%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배아줄기세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줄기세포 그 메디포스트에 나오고 있는 카스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무릎 그 관절 수술을 현재 시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그 치료제가 상당히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비싼 치료제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연구 그리고 추가적인 성과 그리고 어떤 상용화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시술을 하고 있지만 상용화가 그렇게 확대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실적과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얼마만큼 이번 연구를 통해서 실적과 연결이 될 수 있을지가 아무래도 향방을 좀 결정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하작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59% 정도 갭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상승폭을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폭을 이제 확대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마크로젠이 3.77%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현재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뭐 이지바이오 2.7%, 세온셀린톡이 3.3%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타 테마 섹터들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방금 전에 언급을 했었던 창투사가 지금 현재 섹터별로 본다면 5%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주기세포가 3.26%. 자, 그 외에도 종합물류 관련주들이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류 관련 사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 공약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동반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J 대한통운이 4% 정도, 현재 한진이 2.8%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신약 개발 이런 부분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첨단 의료 복합단지, 뭐 암, 그리고 캐터 상품, 지능형 로봇, 그리고 GPS 같은 관련 종목들이 지금 현재 1% 넘는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전체적인 전략을 또 세워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와 연결합니다.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장 흐름부터 들려주십시오. 네, 오늘 장 초반부터 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나흘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1% 전후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좀 하락 압력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이유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아마 오늘도 2000선 전후에서의 지지력 테스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다만 2000선에 있어서는 어제와 그리고 그저께까지 지난 금요일까지 이틀 연속 아래꼬리를 형성하면서 지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단기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2000선에서의 비중 확대가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차익 매수세가 오늘도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시각이 변했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좀 체크해보실 부분 중에 하나는 오늘 오전 한 12시 전후까지 전일 선물 주문 실수로 인한 시장 영향력을 좀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규모나 그런 흐름에 있어가지고 12시 전후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특히 옵션 만기가 목요일 날 바짝 다가오는 상황이라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수급적인 교란 요인만 아니라면은 2000선 전후에서의 지지력 확보 그리고 비중 확대가 유효한 상황이고요. 반등 시 1차 목표치는 2040에서 2090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40에서 50선은 지난 1월 3일 6조 원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발생한 장대 음봉 지수대이고 2011년 8월 첫째 주 음봉의 중간 지수대 그리고 2012년 고점이 밀집된 구간이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2040에서 2050선 돌파 및 안착 여부에 따라서 좀 매매 강도를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 2000에서 2050선 전후에서의 박스권 등락이 예상되는데요. 이런 흐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유효한 업종들이나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조정을 받았던 IT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환율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서 환율 하락세가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봤을 때는 자동차 관련주들의 기술적 반등도 한번 노려보셔도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훈 팀장께서도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전화와 문자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